안녕하세요.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이명석입니다.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 개념이 생기기 전부터 이 일을 시작을 했고, 처음부터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알고 들어온 건 아니고요. 공동체라는 것에 이제 이끌려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생기고 육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사회적 경제와 영역과 연관해서 일을 시작하게 됐죠. 사실은 처음 새2만 건축을 시작할 때는 그 당시에 모토는 생계였어요. 생계. 먹고 사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주변의 그 권유로 인해서 새2만 건축이라고 하는 업체를 알게 됐고, 또 적극적인 권유들이 있어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 그 새2만 건축이라고 하는 기업이 그 어르신들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복지라고 볼 수 있어요. 복지 영역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사업을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사실을 파악하는 계기가 됐고, 그런 그 분들하고 이제 일을 하게 되니까 마음의 울림 같은 것도 상당히 있었죠. 거기서 제가 이 사업을 계속하는 하나의 계기가 주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새2만 건축은 지역에 있는 자활 공동체라고 볼 수 있고요. 강원주거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광역 공동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공동체 간의 어떤 힘을 모으기 위해서 규모화, 전문화, 요걸 깨하기 위해서 이제 광역 공동체를 만들었고요. 저희는 이제 전국에 한 230개 정도의 그 개별 자활 기업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네트워크화하고 조직화하는 그런 전국적 모임들이 있었고, 전국적 규모의 어떤 그런 조직뿐만 아니라 각 광역에도 이런 조직이 필요하다, 과제가 주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원광역자활센터라고 하는 중간 지원 조직과 함께 광역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을 한 거죠. 초기에 네트워크 조직을 광역 공동체를 띄울 때 저희가 이제 리프레시나 이런 데 보면 저희 비전, 미션, 그리고 이제 가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었어요. 저희 자활기업 대표님들하고 한 달 정도의 주 1회 워크숍을 통해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투자지원재단하고 같이 함께 했거든요. 저는 처음 시작할 때 그런 작업을 했다는 것이 사실 이 조직을 만들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미션이나 비전을 지금도 지키려고 사실은 노력을 하고 있죠. 처음에는 사실은 아까 제가 생존이라는 말을 썼는데, 생계, 생존. 지금은 그것보다는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좀 하고 싶은데, 저희가 이제 10개의 자활기업이 모여 있거든요. 근데 거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 돼요. 그다음에 조직이 많이 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직이 커지니까 어깨가 무거워지는 게 있어요. 그전에는 난 어디든지 도망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이걸 도망가면 안 된다, 도망을 갈 수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그 일에 대한 책임인 거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이게 나의 천직인가 보다, 이렇게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다 보니까 20년 넘게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막중함이 저한테 있는 거죠. 자활기업이 그 주요한 그 목적이 이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회적 경제도 취약계층의 그 일자리 창출 되게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고, 사회적 가치 실현, 민주적 운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사회적 경제 영역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모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도 이미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일을 좀 하고 있죠. 그냥 단순하게 보면 집수리이고,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 주거 빈곤을 해소하는 미션을 저희가 갖고 있어요. 주거 빈곤을 해소하는 일을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더 넓게 보면 의식주의 주거권을 실현하는 일들을 바닥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그리고 저희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자부심을 갖고 일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사실 내 집 마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문제잖아요. 주변에 있는 취약계층을 관심을 갖거나 뒤돌아보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하는 일 자체가 그런 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의 공공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이제 다른 걸 더 붙이면 리더십 같은 게 있겠죠. 조직이 운영되려면 저는 리더십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하는 일도 있고, 또 충성심 높은 그 조합사들이 좀 있어요, 몇 개. 같이 뭉치면 나름의 어떤 그런 원심력을 다 차단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서 한 10년 넘게 조직을
이어져 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 10년 넘게 15년 정도의 조직을 꾸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저희 조합사들의 다 공동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요. 그리고 나름의 공동의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끈끈하게 묶일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지속적인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나.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는 뭐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만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학예수련회가 있고 정기총회가 있고 1박 2일씩 이제 하는 모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표자 운영위원회 형식의 대표자 회의가 있어요. 거기 이제 분기별로 이루어지고 있고 기본적인 만남은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저희 그 협동조합 행사 말고 자활기업 중심 행사들도 꽤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도 또 만나게 되고 뭐 일과 관련해서도 만나고 또 그 사업과 관련해서도 만나지만 기타 뭐 다른 결속력을 위해서도 만나는 일들은 계속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자연스러워졌고 지금은 뭐 사실 많이 자연스럽게 서로 신뢰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해서 유지와 관련해서는 13개 기업이 시작을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11개예요. 근데 이제 새롭게 들어온 기업이 한 3개 정도 되고 자생적으로 소멸한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년에 저희가 이제 2기업을 공고 탈퇴를 시켰어요. 협동조합의 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지 않고 뭐 회비는 열심히 냈는데 다른 활동은 전혀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회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활동을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20년에 한 바퀴를 돌면서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고 탈퇴를 시켜서 지금 11개가 남아있는 건데 그런 이제 아픔이 있죠. 저는 이제 결속력을 더 다지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도 일종의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게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어떤 취약한 어떤 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가장 큰 장점은 시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안정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게 국가 정책이 바뀌면 바뀌는 사업이라 20년 정도를 어쨌든 안정된 시장을 갖고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 뭐 매출이 지금은 꽤 큰 기업은 30억 넘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기업별로. 조합사들이 나름 자기가 현재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만 하면 회사를 지속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안정된 시장을 갖고 있다는 거 되게 영광스러운 일이긴 하죠. 거기서 이제 확장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그 기업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또 협동조합의 역할이 중요한데 저는 그게 가장 큰 그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인프라를 가지고 또 이제 네트워크 조직을 강화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또 기반이 있다는 게 자활기업들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 강원광역자활센터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으로 있는데 그 조직이 이제 저희 업무에 필요한 지원이라든가 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것들이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 리플렛을 보시면 집을 다듬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지금까지는 집을 다듬는 일을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그런 마음을 안고 다듬어 줄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제 고민하는 거고 조금 저희 이제 기업 자랑을 좀 하면 사회공헌 사업을 함께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그 사회공헌 사업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어요. 초기에는 연 400만 원씩 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해왔고 지금은 이제 500에서 600 정도의 자금을 들여서 지금은 사업을 이 규모를 좀 키우고 있어요. 저희가 협동조합에서 하는 게 있고 자활기업이 강원도에 한 40, 50개 되거든요. 같이 하려고 작년부터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일을 작년부터 같이 자활기업들하고 같이 묶여서 하고 자활기업에서도 일정하게 후원을 하고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자활기업도 강원 지부가 있는데 지부에서 후원만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기업들도 이제 후원금을 내면 그거를 이제 모아서 규모 있는 사회공헌 사업을 하려고 하고 어려우신 분들의 마음을 보듬어주는 일을 계속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재작년에 지원이 대폭 감소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그때 이제 뭐 저도 사회적경제연대 회의 이사로 참여하고 있긴 한데 강원도 서로 이제 얘기를 하지만 목소리를 내는 그 사회적 기업들, 사회적 경제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거나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전 누군가의 희생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것만을 챙기는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를 위해서는 나 자신이 조금씩 희생을 하고 그러면 어떤 사회적 경제가 하나의 모습을 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거창하게 삶의 방향이나 이런 건 없어요. 현재에 충실하고 현재에 유지하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시장가 이제 안정적으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시장을 지켜야 되는 시기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이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도 있지만 시장이 지금 없어지는 곳들이 꽤 있어서 자활기업들이 거기를 어떻게든 우리 시장이라고 생각하고 지켜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도착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사에게도 이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되니까 서로가 좀 어렵더라도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금 제가 할 일은 가장 크게는 그런 것 같아요. 그거인 것 같아요. 사실 외부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이제 시장을 저희가 뭐 쉽게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중간중간 뭐 정부랑도 많이 싸우고 이런 과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외부와 그런 약간의 그런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지킴 노력을 좀 제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죠.